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곳곳에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초롱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느닷없이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하자가 있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또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좌절감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 내란 혐의 재판을 통한 형법적 절차에 이어 민사 영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0,000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4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광주 여성 변호사회 등이 이미 제기한 같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그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돼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2차 원고인단이 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고 별개의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 모집도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전 국민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 유사 소송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 결과와 윤 전 대통령 측 저항 정도에 따라 상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소송 결과는 결국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원고들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될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리딩 케이스 분명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내용 보고 소송에 참여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는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천 룰 논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광주 전남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며 노 컷오프 룰을 선언했고 박찬대 후보는 신뢰와 수용 가능한 컷오프 혁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전근 기자입니다. 시종일관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불꽃이 튀었던 주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룰이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해온 정청래 후보에게 성범죄자 등 무자격 후보에게까지 컷오프가 배제되냐는 질문을 했고 정 후보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자격이 있다라고 당에서 인정한 사람들은 억울한 컷오프는 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만 떨어진 사람들도 승복을 해서 이어 청년이나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공천도 없는 거냐는 질문에도 당원 당규대로 전략공천을 하면 컷오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컷오프 혁신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맞섰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 여성과 청년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고 장기 군속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성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예측 가능한 공천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노 컷오프와 컷오프 혁신 공천룰 두 가지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합니다. 우선 현역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은 노 컷오프 방식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자격 후보만 아니면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탈당을 하게 되면 경선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의 이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의 컷오프 역시나는 상대적으로 현역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노컷 공약이 현역 정치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지방 정치, 호남 정치의 혁신을 기대하는 당원들과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수해로 인해 원샷으로 진행하기로 한 당대표 경선은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전체 당원의 70%가 넘는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을 다르게 했던 광주시가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스티커를 붙여 색을 가리는 임시 방편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스티커 때문에 곳곳에서 결제 오류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주시가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 낙인이라는 지적에 공무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스티커를 붙인 소비쿠폰 선불카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에는 스티커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카드 자체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긁었죠.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용이 안 되니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계속 결제가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떼버리고 결제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려니까 사장님 결제를 하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였으니까 스티커 띄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스티커 띄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민생 쿠폰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 스티커를 붙인 카드는 카드 단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두껍더라고. 근데 그 안에가 기포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잘. 여기서 인식이 안 되니까 저쪽 단말기 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광주시는 사람이 손으로 붙이다 보니 일부 카드에 스티커가 잘못 붙어 카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가 계속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차별을 가리자며 붙여놓은 스티커를 시민에게 스스로 뜯으라는 겁니다. 이번 주 디자인을 통일한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면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차별을 만들고 그 수습 과정조차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수해 기간 음주 회식에 주먹 다짐까지 벌인 여수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큰 상황이라 시의회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강재현, 박영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음주 회식 중 주먹 다짐을 벌인 지 닷새 만입니다. 두 의원은 시민들에게 큰 절로 사죄했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질서가 약간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서로 아량을 베풀고 술잔을 들거나 젓가락을 들거나 식사를 차지 못한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반복적인 모욕과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자임을 책임 공방은 시의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만 징계할지 당시 회식에 동석한 시의원들을 모두 처벌할지를 놓고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벌 수위를 정할 윤리특위도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으로 전임 위원장이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의회 자문 입법 고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법적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여전합니다. 역대 여수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처벌받은 전례는 단 2건으로 모두 경징계인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한테 굉장히 심려를 끼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윤리특위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윤리특위는 다음 달 20일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징계안은 이르면 9월 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네, 이처럼 연이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다 시의원들의 폭행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수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과 의정의 부실한 공직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여수시 의원들의 저녁 술자리 폭행 사건. 해당 내용을 다룬 뉴스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46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엔 여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친절 식당 논란의 파장이 미처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추태는 여수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같은 공직윤리 문제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를 요구하거나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올해는 한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고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행사까지 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정기명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마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호한 어떤 즉각 조치, 일벌백계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민주당 독점 구조를 여수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에 퍼부은 극한호우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20곳 가운데 18곳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주시는 양수기 137대를 동원해 빗물을 신속하게 배출하고 손상된 내부 시설의 정비와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건설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건설이 완공되면 강후에도 정거장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해당 행위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신수정 시의회 의장과 최은지 부의장 등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료 검토와 피청원인에 대한 소명 등을 진행한 뒤 해당 행위 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의 무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해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 40% 이상이 4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달 유아 영어 학원 1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모임은 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은 부적정한 교습 행위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 실사가 오늘부터 나흘간 광주와 화순, 담양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외국 지질공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무등산 주상전리대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실사가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